네, 11월 10일 수요일 오늘은 영민한 프로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진짜 어려워요. 오늘 시장 증시 코스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어렵다라는 표현으로도 참 모자란 게 되게 좀 짜증스러운 시장인데요. 일단 오늘 증시 코스 상황은 파4 홀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 3주 동안의 영민한 프로 시간에는 무조건 파3 홀로 진단해드리면서 매수 조정받을 때마다 매수 의견을 좀 드렸었거든요. 오늘도 저는 물론 마찬가지라고 보지만 파4 홀로 진단해드리는 이유는 오늘 시장의 낙폭이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하다. 그리고 하락 종목 숫자가 워낙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코스닥 시장에서만 하락 종목이 지금 거의 뭐 1,100개가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좀 안타까운 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뭐 미국 주식 요즘에 투자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신데요. 미증시가 오늘 정말 쥐꼬리만큼 쬐끔 조정이 들어왔거든요. 다우지수, S&P 500 지수 뭐 한 0.3%, 나스닥 지수는 한 0.6% 정도 조정이 들어왔는데 미국장에서 그냥 콧방귀를 끼니까 우리나라는 그냥 뭐 양대 지수가 다 급락이 나와버렸어요. 이 정도로 사실 시장이 지금 디커플이 된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 대응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오늘 업종별로 보면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정말 오랜만에 반등이 좀 들어왔었잖아요. 장 초반에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급반등이 조금 들어왔고 한편으로 어저께 뭐 에코프로, BM, LNF 이런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일제히 다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 미국장에서 테슬라의 주가가 12% 급락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나라 2차전지 소재 종목들도 같이 이제 투자 심리가 조금 악화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 다만 저는 이제 이 2차전지 소재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조금 해드리면 오늘 테슬라의 주가가 빠진 이유가 뭐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 뭐 실적 난조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니라 앨런 머스크가 또 소위 말해서 SNS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을 팔아야 되느냐 아니면 들고 있어야 되느냐 이 설문조사를 했잖아요.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초부자 증세와 관련해서 약간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의 결과가 매도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다 보니까 진짜 지분을 팔아버리겠다 이랬거든요. 10몇 조 원치 지분을 지금 매각을 한다 이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대거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조정을 좀 심하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뭐 업황과 관련된 논란이 불거져가지고 주가가 빠진 게 아니잖아요. 오늘 뭐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의 조정은 그야말로 이제 테슬라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 조정의 빌미가 됐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가 또 최근에 단기간에 워낙 좀 강하게 치고 올라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차익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그 와중에 뭐 오늘 바닥권에 있는 SKI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뭐 분리막 소재 국산화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급반등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솔루스 첨단 소재, 전지박 만드는 솔루스 첨단 소재 여러분들께 많이 강조해드렸잖아요. 신고가 랠리가 나타나면서 이제 10만 원 돌파를 하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오늘처럼 조정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상당히 좀 견조한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보시면서 조정이 또 매수 기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일부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된 종목들 요즘에 저희가 이제 영민한 투자 시간에 말씀드리는 종목들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날 그 전날 소개해드렸던 종목이 다음날 바로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NFT 관련된 종목들 리뷰해드리면서 또 숨겨진 후속주 하나 준비해왔으니까 기대를 해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여전히 수급이 쏠리는 섹터 안에서 종목별 장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잘 가는 섹터 안에서 더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리뷰 도와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그럼 바로 리뷰홀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어제 편입하신 K사인이죠. 현재 결과 어떤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종목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이글 나이스샷 축하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제가 네오이즈 홀딩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그게 하루 만에 바로 목표가 터치하면서 어제 거의 20% 넘게 수익을 기록을 했고 후속주다라고 말씀드렸던 K사인 오늘 뭐 바로 또 급등세가 나타나면서 목표가를 제가 3,000원 말씀드렸는데 거의 목표가까지 상승을 했죠. 고점 대비해서 지금 무려 16%
딱 하루 만에 지금 16%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일주일, 한 달 지난 거 아니고 어제 말씀드렸던 종목이 딱 하루 만에 16%라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 저는 더 중요한 건 뭐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보다는 사실 NFT라든지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덱스터라든지 뮤직 스튜디오 뭐 이런 종목들이 워낙 지금 신고가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게임주들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틀 전에 무료 방송 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컴투스라든지 뭐 펄어비스라든지 이런 게임주들이 워낙 지금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오이즈 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위치가 워낙 좀 부담스러운 위치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들께 저평가 매력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덜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더라도 매수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K사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바닥에 있는 종목이었잖아요. 고점에 있는 종목을 매수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이렇게 바닥권의 종목을 공략하더라도 충분히 이슈가 부각되면 급등을 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드렸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뭐 이 종목도 4거래일 만에 오늘 2만 원까지 급등을 하면서 무려 85% 정도 지금 수익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오늘도 장은 급락하고 있지만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만 시세가 강하게 분출되고 있는 시장이다. 그중에서도 오늘 특히나 게임주들이 워낙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넵튠이라든지 뭐 컴투스, 게임빌 뭐 이런 종목들이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K사인 리뷰 들어봤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 역시 어제 편입했던 코리아 서킷입니다. 이 종목도 정말 잘 가고 있어요. 바로 확인해볼까요? 이 종목은 버디 종목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김프로님 버디입니다. 축하합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증권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무슨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뭐 NFT,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밖에 없나. 그러니까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지금 거의 NFT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만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도 김영민 프로는 꿋꿋하게 반도체 종목 중에서 이 심텍, 코리아 서킷,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분명히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재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실제로 제가 이틀 전에 미국 시장의 분위기를 전달해드리면서 AMD라는 기업이 페이스북, 소위 말해서 이제 메타로 사명이 바뀌었죠. 메타버스를 추진하는 이 메타라는 기업에 반도체 칩을 공급한다는 이슈 때문에 급등이 나왔다. 사실은 이 반도체가 결국은 메타버스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중요한 게 바로 반도체 기판, 차세대 기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FCBGA라든지 칩스케일 이제 패키징과 관련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 실적도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코리아 서킷, 심텍의 후속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어저께 편입을 했고 오늘 코스닥 지수가 지금 1.5%, 1.6%나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리아 서킷은 보시는 것처럼 4%가 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조정을 상당히 심하게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판 관련된 종목들, 심텍,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2만 원 정도 목표가 설정을 해드렸거든요. 오늘도 다시 한번 이제 추세가 뻗어나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아직 실적 발표 안 했잖아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상당히 강한 오버슈팅이 한번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고 실적 발표 전후로 목표가 2만 원 달성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일단 실적 발표 때까지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어제 이렇게 편입하신 종목들이 이렇게나 잘 갔는데요. 오늘도 원샷 원킬 종목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현재 같이 라운딩을 돌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종목도 잘 가고 있는지 코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자분들이 어떤 종목이 궁금하셔서 문자를 주셨을지 첫 번째 문자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316님이시고요. 티플렉스 5,100원에 비중이 50%예요. 손절해야 할까요? 일단은 티플렉스는요. 버디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버디입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지금 5,000원대 위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뭐 10% 정도 밀린다라고 해서 손절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티플렉스가 최근에 이제 원전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제 단기 급등이 좀 나왔었잖아요. 좀 아쉬운 건 뭐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중공업 이런 대장주들이 지금 훨씬 더 잘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대장주들을 좀 매수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긴 하지만 어쨌든 티플렉스도 단기 고점을 형성하고 난 이후에 한 1, 2주 정도 이게 뭐 가격 조정이라기보다는 좀 숨고르기 흐름, 손바뀜의 흐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에 대한 에너지가 여전히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매수하신 가격
대비해서 뭐 한 10% 정도 좀 밀려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보유를 하신다면 재차 다시 한번 이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분명히 좀 있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섹터별 전략을 보셨을 때 오늘 NFT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게임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정작 대장주인 카카오 게임즈나 위메이드는 쉬고 있는데 오히려 다른 중소형 게임주들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원전 관련된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두산중공업이라든지 한전기술이라든지 대장주급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런 티플렉스 같은 중소형주들이 또 시세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저점 눌림목이 잘 만들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대로 보유를 좀 하시면서 한 5,200원 정도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을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티플렉스는 상승 여력이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5,200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문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G ETS 17,500원에 50%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네, 이 종목도 일단은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이 글입니다. 축하합니다. 보유하세요. 사실 매수가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진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글 종목으로 진단을 해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이제 저점이 잡히고 나면 상승에 대한 이제 기대를 한번 가져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KG ETS가 사실 폐기물과 관련된 종목이잖아요. 뭐 인선 ENT라든지 KG ETS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보면 거의 한 3, 4개월 동안 주가가 조정이 들어왔어요. 결국은 상반기 때 각광을 받았었던 철강, 건설, 조선, 해운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들의 조정과 함께 건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업체들의 주가도 같이 조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KG ETS는 이제 14,000원대 위에서 바닥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좀 밀렸으나 여기에서 이제 최저 거래량이 계속 나타나면서 매물이 소위 말해서 이제 씨가 마른다라고 하잖아요. 거의 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저점이 딱 잡히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뭔가 작은 호재만 하나 딱 나오더라도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튀어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는 오히려 상승을 기다려야 되는 자리고 손절 매도를 해야 되는 자리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좀 하기 때문에 제가 이글 종목으로 평가를 해드렸고요. 중기 관점으로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보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KG ETS는 2만 원 선까지 일단 보유해보시라고 의견 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은 여기까지 도와드리고요. 오늘 라운딩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바로 원샷 홀인원 존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오후장에 공략해 보시면 좋을 만한 원샷 홀인원 종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8,200원 현재가로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제약바이오 종목이냐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주가는 이미 충분히 모든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 중에서 분명히 이제 저점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한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이제 가격 반등이 딱 들어오면서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한 2, 3% 정도 회복이 좀 됐고 한국 BNC라든지 유바이오로직스 이런 백신 관련된 종목들도 좀 살아났거든요. 제가 아까 K사인이라는 종목 리뷰해드리면서 네.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종목들만 방송에서 소개를 하니까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요런 이제 걱정을 또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좀 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완전히 수급이 NFT라든지 메타버스 이런 종목들 쪽으로 다 쏠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틈새를 좀 공략한다는 차원으로 바이오리더스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업 내용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구용 면역 백신 플랫폼 뮤코맥스라고 하는 걸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얼마 전에 임상 이상에 대한 결과가 공개가 됐는데 임상 이상 결과가 정말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주가는 뭐 아까 차트 보셨지만 정말 많이 조정을 좀 받았거든요. 그야말로 이런 종목들이 이제 낙폭 가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유익균의 이제 특정 부위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장 점막의 면역을 유도하는 그런 이제 백신 플랫폼 항체 치료제 일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뮤코맥스 플랫폼 기반의 이제 자궁 경부암 백신을 임상 2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이 3상에 대한 성공 가능성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임상 2상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다국적 제약기업, 초국적 제약기업 쪽으로
기술 이전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코로나19 시대에 워낙 많이 이제 조금 소외가 됐었던 이유가 치료제라든지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워낙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백신 플랫폼 개발하는 기업들, 바이오 신약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사실상 시장에서 조금 천대를 좀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임상을 진행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웠었고 바이오 학회들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다 진행이 돼버리다 보니까 오프라인에서 실제로 이 기술 이전을 위한 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11월 이후부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이 지금 되기 시작하면서 학회 역시도 이제 오프라인에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아졌고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논의가 되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유 자회사들의 어떤 신약 파이프라인의 가치를 주목해 본다라고 하면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다. 일단은 오늘 8,200원 현재가로 신규 편입을 한번 해봤고요. 목표 가격은 1차 목표가 1만 원, 손절 가격은 7,400원 정도로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은요. 바로 제약 바이오주죠. 바이오 리더스 소개해 주셨습니다. 지금 과도하게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한번 저점에서 공략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네. 자, 18,000원 현재가로 이스트소프트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종목도 오전장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시세가 조금 붙어가지고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요. 일단 18,000원 아래에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 제가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K사인 같은 종목도 사실 별로 관심을 안 갖던 종목이었는데 네. NFT 이슈가 딱 부각되니까 그냥 뭐 10몇 프로씩 급등이 나오잖아요. 이스트소프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메타버스와 관련된 이슈 속에서 주목을 한번 받을 수 있을 만한 인공지능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993년에 설립됐으니까 우리나라 이제 IT 벤처 기업의 이제 1세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스트소프트라고 하면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요거 얘기하면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알약, 알툴즈 요거 얘기하시면 이제 다들 아실 텐데 바로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하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알약 알툴즈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인터넷 포털이라든지 게임 그리고 이제 각종 컨텐츠 자산 운용업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하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소프트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내 모바일 필수에 모바일 앱부터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정말 많은 이제 컨텐츠들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AI 아나운서 들어보셨죠? 우리 MBN의 김주아 아나운서를 완전히 똑같이 닮은 AI 아나운서를 만들어가지고요. 그 아나운서가 뉴스 브리핑하는 거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걸 바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동사 이스트소프트에서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AI 아나운서, 뭐 AI 강사, AI 피팅 이런 것들을 이제 기술을 최초로 이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뭐 자회사 딥아이라는 회사가 실시간 이제 가상 피팅 안경 쇼핑몰인 라운지라고 하는 걸 운영을 하는데요. 지금 화면에 나오죠. 이 가상의 인물이 안경을 딱 쓰고 그 안경이 나한테 맞는 건지를 이제 판단을 해주는 인공지능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메타버스 환경에서 사실상 이 이스트소프트가 개발하고 있는 버추얼 휴먼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광고나 이런데 실제 사람이 아닌 이 버추얼 휴먼이 광고 모델로 등장하는 거 정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버추얼 휴먼을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한 회사가 이스트소프트거든요. 그 버추얼 휴먼을 통해서 안경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패션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 환경하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환경에서 정말 많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주도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이스트소프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틀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네오위즈 홀딩스도 기술적인 위치는 오늘 이스트소프트하고 거의 비슷한 자리에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고 눌림목이 딱 완성이 된 자리에서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드리는 거기 때문에 오늘 이스트소프트도 18,000원 아래 구간에서 공략을 해보시면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매수가는 18,000원 말씀드렸고요. 1차 목표 가격은 2만 원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2만 원 정도 1차 목표가 말씀드리겠고요. 손절 가격은 15,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홀인원 종목으로는요, 이스트소프트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민한 투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